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 도로. 이곳에는 젊은 미국 여성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성의 표정은 불안함을 숨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던 여성은 얼마 후 한국인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아버지 제이콥, 어머니 니콜의 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올리비아 파커라고 합니다. 아직은 20대인 어린 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찍 직장에 취업하여 어엿하게 경제활동도 하던 성인이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던 외동딸이었고 부모님과 저는 유독 관계가 끈끈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가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돌아온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상대방 학생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대판 싸웠던 적도 있었죠. 뭐 여자들끼리의 싸움이라서 서로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작은 생채기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만큼 저를 생각하고 위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든 일상적인 행복들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총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위해를 당하셨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흐른 상태여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그야말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시기였기에 그 슬픔과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매일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부모님께서 환한 표정으로 돌아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에는 늘 저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저는 결국 회사에 출근하는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정리해고를 당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었지만 그러한 기간이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 또한 회사의 이러한 선택을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에 저에게 심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대인기피증이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을 만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부모님의 사건과 관련된 감정인 것으로만 치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대인기피증의 증상으로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의 미래가 어떻게 변했을지 다시 생각해보아도 가늠조차 되지 않네요. 아무튼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자 저는 완전히 집 밖을 나가지 못하며 두문불출하게 된 폐인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친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올리비아, 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감히 이해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생활비는 벌어야 생활을 할 거 아냐? 그러다가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국은 어때? 내가 저번에 가족들이랑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야. 너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기에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 저의 절친이었던 캐서린은 폐인처럼 두문불출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과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캐서린의 말들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저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던 저의 생각이 캐서린의 설득으로 인하여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저 자신을 방관한다면 저 또한 부모님의 곁으로 허망하게 쫓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무엇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여 움직여야겠다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도 없었고, 아는 것이라곤 한국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점과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 나라라는 점뿐이었습니다. 결코 그러한 부분들만 보아서는 힐링 여행으로 삼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죠. 하지만 저는 저의 절친이었던 캐서린의 말에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친구들에게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제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의 평가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독 신뢰성이 독보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소 즉흥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꿈에도 몰랐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줄은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방문했던 것이 저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죠. 물론 부정적인 면모들 때문은 아니었고 긍정적인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들어섰을 때는 이게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는 수많은 외국인을 보니 저만 몰랐었지. 이미 한국은 세계인들이 안심하고 자주 찾는 국가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항이 주는 위압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대인기피증이라는 일종의 질환에서 비롯된 증상이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공항은 후진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의 위험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일단 친구에게 소개받은 대로 자전거로 한국의 방방곡곡을 누비기 위해 경로를 살폈습니다. 과연 한국은 대중교통만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한 나라였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트레킹을 하기에도 훌륭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에게 들은 정보들을 취합하여 초보자 코스로 한 바퀴 쭉 돌아볼 예정이었죠.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까지 가는 코스로 거리만 따지면 약 560km였습니다. 결코 여자 혼자서 감당해내기에 쉬운 코스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실천을 해보기로 마음먹었기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자전거 전국 일주를 했다면 아마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곳곳에 휴게소들이 존재했고 도로지만 편의 시설들이 배치된 경우들이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불편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일지라도 만사가 모두 태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고 천안에 도착한 저는 숙박업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그러한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트레킹을 하는 것을 즐겼던 저는 오랜만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자전거 트레킹이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빼며 운동을 하니까 잡념들도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죠. 그런데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진이 빠지는 바람에 그날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허기가 져서 편의점에 들렀고 한참 동안 음식들을 고른 뒤 계산을 하고 그 전에 찾아둔 숙박업소로 향했죠. 하지만 저는 숙박업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섰는데 갑자기 편의점에서 계산했던 건장한 체격의 한국 남성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저를 향해 공격적으로 뛰어오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총기 사건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황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두려웠죠. 한국에는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긴 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외국인인 저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기운도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해코지를 당할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저는 제 앞에 있는 건장한 체격의 한국 남자를 보며 벙찐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이것도 가져가셔야 하는데요. 조금은 쭈뼛거리며 다소 어설픈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 한국 남자분의 손에는 제가 구매한 제품 중에서 한 가지와 똑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죠.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이 편의점에서 이벤트로 진행 중인 1+1 제품이었던 겁니다.
즉, 한 개를 사면 두 개를 주는 그런 이벤트 제품이었던 것이죠. 이런 젠장.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러한 창피함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국 남자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죠. 저 혼자서 지레겁을 먹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저는 크게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래서 내 절친 캐서린이 나에게 한국을 추천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너무 배려심이 깊고 따뜻하고 친절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소 웃기다면 웃긴 에피소드를 경험하며 자전거 전국 일주를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대전을 지나 군산에 도착했을 때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느낌이 주는 아름다움과 화려함도 좋았지만 시골에서만 풍기는 그 자연의 정취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저에게 선사하는 듯했습니다. 울적하던 기분이 저도 모르게 화사해지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한 기분 좋은 감정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외국인인 제가 신기했던 것인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저에게 접근하여 연신 관심을 표시하는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죠. 처음에는 이곳에서 흔치 않은 외국인을 보아서 신기한 마음에 그러나 보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말을 거시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놀랐던 점은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이었음에도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영어가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시피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제가 미국인이라는 말을 하자 더욱 반갑게 저를 대해주셨는데 심지어 자신의 집이 이 근처이니 묵을 곳이 필요하면 들으라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과 삼겹살 파티를 할 예정인데 그때 저에게 참석하면 공짜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때부터 살짝 이 할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나요? 무언가 다른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와 대화를 조금 나누면서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농담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강압적인 말투로 저에게 무조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뉘앙스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꼭 해줄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오늘 초면인 저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푸시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기에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전혀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거나 그 할아버지의 제안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도착한 시간이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시골이라서 그런지 숙박업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삼겹살 파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삼겹살은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이었는데 절친인 캐서린의 추천으로 먹어보았다가 완전히 최애 음식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배도 고프고 숙박업소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은근히 삼겹살만 조금 얻어 먹으러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커서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 몰래 다가가서 분위기만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기로 하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근처로 가면 갈수록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삼겹살이 구워지는 미칠 듯한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너무 가까이 가버린 것일까요? 저는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꼼짝없이 삼겹살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술이라고 하면서 소주와 함께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데 와우, 이건 또 다른 신세계더군요. 시원쌉싸름한 소주 한 잔에 된장에 푹 찍은 삼겹살을 한 점 먹으니 세상 더없이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저는 느닷없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한국 할아버지의 발언 때문이었죠. 올리비아라고 했나? 내가 과거에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미국이 워낙 크고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하면 지금보다 더 성공하겠다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웬걸. 서류 하나 잘못 작성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쫄딱 망해버린 거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었어. 그때의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미국에서 거지처럼 빌빌대면서 살았는데 그 생활이 또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오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거지로 살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 아나? 캘리포니아에서 구걸하다가 어떤 미국인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 이제 막 작은 딸아이를 낳아서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지. 지금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나. 제이콥과 니콜. 그들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질투까지 나더군.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양식만을 제공해 준 게 아니었어. 한편으로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희망까지 준 셈이지. 밥 좀 얻어먹으려고 구걸하고 온 나에게 가족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들과 같이 먹으라며 가족들 몫까지 챙겨주고 돈까지 쥐어줬지. 그때 다시 결심했어. 한국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그래서 돌아왔지. 할아버지의 일종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듣던 저는 생뚱맞게도 눈물을 보이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정겹고도 그립고도 슬픈 그 이름들을 한국 할아버지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제이콥과 니콜. 그분들은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먹거리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당황하시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씩 듣게 되자 연신 놀라시며 이런 기연이 어디 있느냐며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로 가만히 계시더니 이내 할아버지 또한 눈물을 보이셨죠.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직후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할아버지와 저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들과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다음날 저는 할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자전거 전국 일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지인 부산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더 이상 자전거 일주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려웠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람들을 기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부모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었던 내용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지 않도록 저의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결연을 다졌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한국을 방문하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저답지 않은 용기가 샘솟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